지우야 너 몇 살이야? 지우야 몇 살이냐고. 화영이 왜 괴롭혀? 쟤도 일자야. 지우 원래 저래? 쟤 무섭다. 지우가 그냥 지우 착한데 애들 잘 괴롭혀. 지우야 목요일 날 와. 그 뭐야 산술기야 어제 거 들은 거 이해돼? 그래 산술기야 설명부터 다시 해가지고 해줄게. 화영이도 산술기야 설명부터 다시 해줄게. 한번 노트 펴주시고요.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다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 뒤에 함수 같이 할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일단 산술적인 평균은 숫자 평균이어서 A랑 B를 반을 나눠준다. 얘가 그냥 산술 평균이야. 산술 평균. 얘가 그냥 산술 평균이야. 이제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가는 건데 기하 평균이란 걸 처음으로 하는데 직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래를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아. 그때 한 변 길이가 A고 한 변 길이가 B야. 그럼 넓이 몇이게? 넓이 AB. 잘하셨어요. AB. 이걸로 요 사이즈 우리 넓이가 그대로인 정사각형으로 바꿔줄 거야. 정사각형으로. 그랬을 때 이 한 변 길이를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해. 넓이 그대로 두고 얘가 한 변 길이가 그럼 A랑 B 저 밑변의 평균이 된다는 거야. 가로, 세로, 높이의 평균. 넓이를 똑같이 고정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야. 이걸 기하 평균이라 해요. 루트 AB. 얘를 기하 평균이라 한다. 그때 다음 부등식은 우리가 요게 왼쪽 게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걸리게 되거든. 근데 요때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어. 밑변이랑 높이니까 가로랑 세로니까 지우야 무조건 음수야 양수야? 양수예요. 길이니까. 맞지? 그래서 A, B가 모두 양수다 라고 이렇게 잡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전제야. 그래서 요 부등식을 증명해 줄게. 그럼 다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요 2를 요따 안 쓰고 맨날 이걸로 하거든. 그냥 일단 풀이할 때 요게 나쁘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는 합이라고 부르면 되고 합. 그 다음 여기 곱이라고 이렇게 그냥 합과 곱을 한쪽에다 걸어놓고 하는 거여서 얘가 식이 쉽고 이때 이걸 증명해 보려고 하면은 다음 부등식이 맞는지 2루트 AB를 왼쪽 식으로 이항할 거야. 왼쪽 항으로 좌변으로. 그럼 A 빼기 2루트 A 루트 B 옆에 우리 B 이렇게로 적어줄게. 왼쪽으로 이항했어. 이거 루트 찢어도 되지. 양수여서 찢어도 돼. 우리 여기가 2 곱하기 3 돼 있으면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쪼갠 거야. 그랬을 때 요거 앞에 거는 루트 A의 값에 제곱이 되고 옆에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옆에 플러스 루트 B의 값에 제곱이 되니까 이때 루트 A 빼기 루트 B 요 덩어리의 값에 제곱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덩어리의 제곱값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범위는 어떻게 되게? 0보다 크다. 그러고 같다까지 되는 거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요 범위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잘 봐. 요 범위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다 같이 이렇게 걸린 거잖아. 그랬을 때 요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요 식이랑 되니까 얘가 증명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요. 여기에서 이때 요 등호 있잖아. 같다라는 요 등호가 성립이 언제 되는데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돼? 라고 생각하실 건데 같다가 언제 걸리냐? 얘랑 얘가 값이 0이 될 때 0의 제곱이니까 0이 되는 거지. 같다라는 건 0이랑 같다 쓰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이렇게 같다 써놓으면 돼. 알겠어? 그래서 그때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하던 게 어제 거에서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가 등호 성립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루트 A랑 루트 B가 같으면 루트 안에 있는 A랑 B가
서로 같구나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때 등호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봐봐, 이제 외울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 합을 이루고 있는 얘랑 합을 이루고 있는 한항 한항이 서로 같이 같다라고 돼야지 우리가 얘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x고 옆에가 2y 써 있어. 이때 얘네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2xy다 라고 할 때 얘네도 등호 성립 조건은 덧셈을 하나 이루고 있는 얘들끼리 x랑 2y가 같다라고 이걸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 한 거야. 얘가 등호 성립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고 자 봐봐,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월요일날 화영이는 월요일날 시간이 돼? 월요일 학원 있어? 몇 시야? 몇 시에 끝나? 7시 반에 끝나? 그럼 지우는? 월요일날 없어? 내가 월요일날 1시간 30분 정도 줌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헷갈리는 사람들 B반 친구들하고 A반 몇 명 있거든? A반 C반?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명에서 6명만 묶어가지고 질문 체크해 줄 테니까 이거 일단 근데 아직 시험 안 끝난 학교가 있어서 내가 월요일에 뭘 해야 돼서 이충하고 은혜가 안 끝났거든? 그거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알지? 이거 다시 말해줄게. 그거 할 친구들만. 그 지호 할 거지? 지호 오답 정리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점수 더 올릴 거라며. 올리자. 알겠지? 자, 이거 산술기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고 코시 주바르추로 넘어갈게. 지우가 시험 때 선생님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할 때 그때는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원래 말에 무게가 없거든.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고맙다.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알겠어. 하하. 천천히 적어. 아. 됐어? 나 봤다 지호야. 너 맨날 그러는 거였어?
아이고, 몇 살이야. 자, 봐봐. 자, 양수 x, y에 대해서 다음 곱값은 x, y 곱값이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금 여기에서 잘 봐봐. 우리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산술기하 요따 쓰고 싶어. 이거 산술기하 쓰잖아? 2 루트 2x, y 이렇게 돼버려. 분모에 y 이렇게 걸리지. 근데 내가 여기 위에다 써줄 건데, 자, 봐봐. 산술기하 쓰실 때는 반드시 핵심 포인트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산술기하 식이라고 지금까지 써놓은 거거든? 맞지? 그때 합이나 또는 곱 중에서 합 또는 곱 중에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알아야지 풀 수 있어. 둘 중 하나 알아야지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잘 봐봐. 여기에선 얘 합값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 얘네 곱한 거가 뭐라고 써있어. 몰라. 값 몰라. 여기 둘이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것도 몰라야. 둘 다 모르지. 둘 다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여기서 합이 만약에 5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2를 이렇게 나눠서 루트 AB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변에 제곱해주면 AB의 곱값은 값이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대값이 얘다 라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메커니즘이야. 둘 중 하나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8이야 라고 써있으면 2루트 8은 A 더하기 B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린 거야. 그래서 얘네 합값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둘 중 하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풀이가 가능해. 얘가 산술기하 푸는 방법이야. 그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여기에서 산술기하로 접근이 안 된다는 거야. 산술기하 안 돼. 그래서 얘를 우리 식이 곱하기 식이니까 전개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전개를 직접 해주는 거야. 전개하면 x, y 옆에 플러스 8, 그 다음 옆에다 전개하시면 얘가 2, 그 다음 옆에 x, y, 그 다음 옆에 16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 옆에 x, y 플러스 x, y분의 16 이렇게 된다. 요 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산술기하를 적을 건데, 이때 나랑 똑같이 풀이식 적어줘. 상반식 있잖아. 여기 상반이니까 상반식 역수식이지. 그럼 이때 상반이니까 얘네는 곱을 알 수 있는 식인 거야. 곱을 알 수 있어. 왜? 역수니까 알 수 있다. 얘가 풀이 포인트인 거야. 둘이 곱하시면 값이 16이 되지. 그래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야, 풀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곱이 알려졌으니까, 자, 그래서 옆에다 써줄게. xy 더하기 xy분의 16 요거에 산술기하 써주시면 2루트 둘을 곱한다 해서 16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16은 4의 제곱이니까 4가 밖으로 뽑히면 값이 얘가 몇이 돼요? 8이 된다 라고 되는 거지. 그때 여기 왼쪽 식에 플러스 10 더 달려있지. 그래서 똑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10씩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로 더해주면 요 값을 얘는 1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계산된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의 최소값은 18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이때 x, y가 언제일 때라고 써있어. 이게 그러면 잘 봐봐. 이게 18일 때, 최소값일 때니까 이때가 아까 말한 등호 성립 조건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등호 성립일 때. 그럼 방금 산술기하 썼잖아. 산술기하 쓴 부분이 여기 하얀색 식이야. 맞아? 그럼 이때 얘가 등호 성립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이때 내가 아까 말했어. 얘 합을 이루는 한 칸하고 합을 이루고 있는 한 칸이 서로 어떻다고? 같을 때가 등호 성립된다고. 그래서 xy랑 xy분의 16이 서로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인데, 자 봐봐. 그때 xy 더하기 xy분의 16 값이 언제일 때가 최소값인 거야? 요 값이 8이 될 때가 최소값인 거야. 맞아? 앞에 10하고 뒤에 10은 나중에 더한 거잖아. 그래서 저 덩어리의 최소값이 18인 거고 요 값이 8이다가 요 범위의 최소값이니까 이때 얘랑 얘가 같대지. 그럼 이 숫자 8을 반을 잘라서 얘가 4고 얘가 4다라고 반씩 나눠달라는 거야. 그럼 x, y 값이 4다라고 풀어주면 이때 a 값이 4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천천히 정리해줘. 산술기하 무조건 해놔야 돼. 얘랑 얘가 같으니까 반반 같으니까 반반. 알겠어요? 둘이 똑같대. 그거 다 질문해.
얘들아, 애들 많아도 그냥 질문해. 그러고 속도 빠르면 말을 나한테 한 번씩 해. 이해 잘 안 된다고. 요반은 그거 맞춰서 할 거야. B1은 꼭 맞춰서 할 거거든. 지금 B2로 몇 명 넘기게. 무조건 양수 전제가 존재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양수 전제. 그러고 산술기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합과 곱의 관계야. 합과 곱의 관계야. 그런데 여기 차 써있지. 뺄셈 돼 있지. 뺄셈.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합으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지. 맞아? 산술기하 쓸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리를 아까처럼 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거야. 전개를 해보시면 앞에 a제곱 나오고 옆에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a제곱분의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을 마이너스 5를 앞에다 줬고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그 다음에 요거를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뭐라고? 상반식. 그러면 우리가 곱을 알 수 있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적합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덩어리를 산술기하에 쓰면 되는데 옆에다 떼서 해줄게. 처음이니까. 그래도 방학 때 하긴 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 맞죠? 기억 안 나는 거 정상이야. 자,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값이 여기 4고요. 이거가 뽑히니까 요거 다음 계산하면은 값이 4겠죠. 이렇게 4. 그래서 다음 식의 값의 최소값은 숫자 4래. 그럼 왼쪽에 숫자 몇 써있어? 마이너스 5 써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시면 값이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풀리는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최소값은. 근데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고등 거니까 최소값일 때 A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A값을 구하는 거야. 아까 X, Y처럼. 그래서
지금 이때 요 식이 봐봐. 여기 분홍색으로 여기 보라색으로 할게요. 요거 값이 얘가 될 때가 우리가 최소값 등호가 요게 걸린 식이잖아. 맞죠? 얘 값이 4다라고 할 때가 제일 작은 식 맞잖아. 그래서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헷갈리시면은 반드시 요 값은 값이 몇이다? 4다라고 적어주시고 이거 덧셈을 이루고 있는 하나씩 하나씩이 서로 같다가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4를 몇씩 떼줘? 반반 떼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떼주고 는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쉬워, 여기가 쉬워. 계산이. 얘가 쉽죠? 쉬운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a제곱은 2다. 그래서 a는 뿔마 루트 2인데 양수값이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이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861 갈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다음 값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요. 그때 x값을 n이라고 하자 m 더하기 n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지금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아, 우리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놓자. 최소값 언제 처음 받게? 고등학교 와서. 정답. 2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처음 제대로 나오고 있는 사실 최소값이 산술기하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 최소값. 근데 다항식 상태잖아. 우리 2차 함수라고 한 거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다음식의 최소값은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냥 이거 옆에다 k라고 써가지고 그냥 2차식이니까 묶어가지고 꼭지점 처리하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 처리.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 실수 제곱 성질 살려서. 이거 값이 뭐예요?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덩어리 실수 제곱이 0이 될 때가 값이 마이너스 1 최소값이 나온다 라고 푼 게 2차 함수야. 근데 이 다항식을 처리할 때 최소값을 할 때 산술기하 쓸 수 있는데 이때 산술기하 쓸 때가 좋은 과정을 봐봐. 얘랑 얘가 2차 관계 아니지 나머지 관계에서 산술기하가 적합해요. 일단 풀이 방법은. 근데 자 볼게. 얘랑 얘가 지금 상반이야? 아니지. 상반 아니니까 곱도 몰라. 합을 알아? 합도 몰라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식 조작을 해야 되는 거야. 조작을 한다. 그래서 식 조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상반이 걸리게끔 우리가 2차 함수 저기에서 완전 제곱식 만든 것처럼 상반 조작을 하는 거야. 상반식이 될 수 있게끔. 요렇게. 그래서 상반식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요따 9를 마음대로 껴준 거잖아. 그럼 9를 밖에다가 뺄셈으로 걸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빼기 9. 아, 그럼 여기 상반 걸린 거잖아. 지워지잖아. 그래서 이때 요 부분에다가 나는 한번 밑에 더 써줄게요. 본인들 푸실 때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써줘. 그래서 요 값은 값이 얘가 상반이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얘네 둘을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 값이 9의 제곱이 여기 안에 들어가며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쓸 때 하나 꼭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있어. 지금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가 양수여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양수 맞아. 그래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 맞아. 기하 조건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계산 요 부분 해주시면 얘 값이 몇이에요? 얘가 9, 2, 18 이렇게 나온다. 다음 값은 18. 요 값은 18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왼쪽 식에다 마이너스 9를 우리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식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계산해 주시면 이때 계산 처리하시면 요 값이 9가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최소값이 9다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최소값 찾았어요. 그러고 꼭 그때 x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은 지금 요 파란색 부분 보이죠? 여기에서만 산술기하를 쓴 거고 뒤에 상수들을 구등식 성질로 더했을 뿐인 거야.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요 부분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에 등호 성립 조건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식을 써준 거야. 9x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쓰시고요. 이 값이 18일 때가 등호 성립된 거다. 그럼 화영아 이거 어떻게 떼라고? 덧셈을 이루고 있는 한 덩어리랑 한 덩어리한테 몇씩 떼줘? 9 반반씩 떼줘라. 이게 식이 더 쉽지? 그래서 요따 반 떼주고 9 약분하니까 요 값이 1인 거여서 x 더하기 1이 1이니까 x 값은 그때 0이겠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x 값은 그때 0이다. 9 더하기 0, 9 이렇게 되는 거야. 꽤 할만해 하죠? 꽤 할만할 거야. 산술기가 중요해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요거 100% 시험 출제거든? 두 개는 안 나올 것 같고 하나는 나올 거고 하나는 그냥 산술기하 문제가 나올 거고 하나는 답 처리할 때 산술기하 껴가지고 낼 수 있을 것 같아. 과정 중에서 862번. 그래서 862번은 또 똑같이 할 건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합이 제공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곱도 모르죠? 곱도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 조작이라는 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식 조작을 할 거야. 식 조작을. 그때 다음 식을 조작할 건데 우리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요 식에서 곱이나 합을 알 수 있게끔 조작 거는 게 주요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얘에 대해서 x, y 이렇게로 분모가 분자 이렇게 한 덩어리 덧셈 더하기 x분의 z 이렇게 찢어도 되잖아. 맞아요? 저거 통분돼서 x분의 yz잖아. 하나씩 끊어줄 거야. 그 다음 옆에 끊어주면 y분의 z 그 다음 옆에 y분의 x 옆에 z분의 x 옆에 z분의 y 이렇게 해서 모두 끊어준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상반 형태가 세트가 보여. 어떻게 세트야? 얘랑 얘가 상반 세트잖아.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언제 성립해?
얘랑 얘가 같을 때, 그때 반반씩 뜯어갈 때. 그래서 그때까지 찾아줄게요. 그럼 x분의 y 값이 얘 값이 2란 거니까 얘 반 뜯어가면 얘 값이 1이죠. 그래서 x랑 y 값이 같을 때 이때 등호가 성립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똑같이 여기에서 x랑 z가 같을 때 등호 성립되니까 x랑 y, z가 모두 같을 때가 우리가 최소값 성립이 되면서 그때 2 이렇게 합쳐서 값이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최소값이 6이 된다는 거야. 요 앞에 덩어리가 2가 최소값, 두 번째가 2가 최소값, 세 번째가 2가 최소값. 모두 2가 최소값이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답지 주고 올게. 이렇게 산술기하 해준 거야. 둘이 곱한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3y 값이 몇이에요? 얘가 6이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 치워주니까 이 값이 3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식에서 여기까지 정리해 줄 거야. 루트 6xy 값이 요 값이 몇보다 작거나 같아? 3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당연한 건데, 진짜 당연한 건데, 우리가 루트, 저렇게 있는 루트 연산은 반드시 범위가 있어. 너네 루트인데 음수인 거 본 적 있어? 루트 음수값 돼요? 아, 진짜 확실하게 알아야 돼. 루트 마이너스 1 이거 음수야? 안 되지. 이거 마이너스가 밖에 있어야지 음수야. 루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이야. 루트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잡혀. 근데 문제에서 xy가 양수래. 그러니까 같다가 치워지는 거야. 같다 없어. 왜? xy가 양수래 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치워주는 거야. 그때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에다 다 제곱 해주니까 6xy 옆에 요 값이 9, 그 다음 요 값이 0 이렇게 돼서 요렇게 식이 잡힌다. 그래서 우리 6값을 나눠줄 거야. 그럼 여기 값이 0이고요. 여기가 xy고요. 그 다음 요 값이 얘가 몇이야?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여기 최대값이 2분의 3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값이 최대값이 2분의 3이다. 2분의 3 이렇게 2분의 3 찾는 거야. 그때 요 값이 2분의 3인데 최대값 찾았고요. 그때 우리 x, y 값을 각각 구할 건데 다음 식에서 우리 산술기하가 된다고 한 건 합을 이루고 있는 한 덩어리랑 한 덩어리가 값이 같다라고 했고 요 값이 몇이야? 6이라고 써있지. 그럼 몇씩 찢어줘? 반씩, 3씩 찢어줘요. 라고 해서 3, 3 이렇게 하니까 x 값은 2분의 3, y 값은 1 이렇게 해서 얘네 모두 더해주면 값이 4가 되겠다. 2번 이렇게 된다. 생각보다 할만하지? 방학 때보다 산술기가 낫지? 맞아요? 지금 천천히 하잖아. 방학 땐 진도 뽑아야 될 거거든. 함수까지. 그때 고생했다. 고생했는데 그래야지 한 번 더 봐서 편할 거야. 자, 870번 말고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걸로 할게요. 871번 할게. 87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인 반원 5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이라 써있어. 여기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달래. 그럼요. 다음 반지름 길이 10이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에서 잘 봐봐.
직사각형은 우리가 구성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따져보면 가로, 세로야. 그래서 나 요만큼 있죠? 요만큼 가로를 x라고 둘래. 가로 x. 그 다음 세로, 요만큼을 y라고 둘래. y.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요 10이라는 식 있잖아. 이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x를 여기만 두려고 한 게 전체 x로 두면 분수식이 생겨서 더 힘들어. 그래서 가로의 절반을 x라고 둘래. 가로 절반 x, 여기 절반 x. 그럼 세로 y. 이렇게 둘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 요만큼 길이가 값이 10이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x, y 10이니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식이 하나 나온 거야. 무슨 식이야? 화영이 무슨 식? x, y 10. x, y 10. 직사각형이야.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시작점이야. 식이 하나 있으니까 산술기하로 접근이 된다는 거고, 그때 요거 통해서 우리가 뭘로 가요? 밑변 2x고 높이 y니까 2xy라는 넓이 값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저거 갖고 우리가 시작하시면 요거에 산술기하 걸어주시면 이 루트 두 개 값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x제곱 곱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 본인들 계산할 때 지수법칙으로 xy 통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얘랑 얘 치워지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 xy로 나와지니까 이 값이 곱해져서 얘가 왼쪽 식이 100이 된다 라고 해서 이 값을 치워주면 요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2xy의 최대값이었네? 이 나눌 필요가 없었네? 그냥 100이다.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때 산술기 할 때 꼭꼭 해주면 좋겠는 게 양수값 전제가 있는지 꼭 따져야 되는데 변길이니까 얘는 양수야. xy가 양수. 따라서 산술기 할 때 한 덩이, 두 덩이. 얘네가 어때요? 지금 x제곱, y제곱도 양수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양수, 양수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쓰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거고, 이제 코시-슈바르츠 할 건데 코시-슈바르츠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부터 해줄 거야. 노트에서 써봐. 코시-슈바르츠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코시-슈바르츠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1차식이라는 ax 플러스 by 요식하고요. 그 다음 요거에 각각의 개수야. 잘 봐. 이거 외우는 거야. 곱셈 공식하고 똑같아. 개수들의 제곱의 합. 각각 제곱해서 합 걸어줘. 랑 각각 x랑 y 문자로 우리가 제곱 합해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요. 그랬을 때 얘가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걸리겠지. 맞아? 그랬을 때 얘네가 a, b, x, y가 실수래. 얘네가 실수래. 라고 할 때 우리가 저 부등식이 성립된다 라고 하고 있는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하고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증명은 내가 해줄 거야. 얘가 식이 이렇게 된대. 그러고 어떻게 외우는지도 설명해 줄 거야. 자, 봐봐. 여기에서 왼쪽 식을 전개할 거야. 왼쪽 식 전개하면요. a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 a제곱, y제곱. 전개 b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 b제곱, y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 식을 왼쪽으로 이항할 거야. 이항하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 bxy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요. 다 이항한 거야 왼쪽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되는 식이 얘랑 얘가 정리돼. 그 다음 얘랑 얘가 정리돼. 따라서 우리 식이 어떻게 되냐? a제곱 y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되니까 다음 식은 ay 마이너스 bx 다음 식의 완전 제곱이다 라고 되겠지. 따라서 요 부분 갖고 우리가 얘네 실수의 차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돼? 무조건 실수 제곱. 지호 아까 불러줬는데 그치, 그냥 그거가 된다 라고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까지 걸린다 라고 하는 거야. 정말 맞다 라고 증명한 거고, 지금 이때 우리 외우는 법 해줄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 지금 다음 식 여기 있죠? 여기
얘는 1차 관계의 합이야. 1차 합이야. 1차. XY 1차잖아. 1차. 그때 여기 X제곱 Y제곱 돼 있지. 이거 2차 합이야. 이렇게 1차 합과 2차 합에 대한 1차 합과 2차 합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고 그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줘라. 최대소를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데 그냥 코시만 읽어요. 외워야 된다는 거야. 시험범위여서.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로 나오면 저 부등식 기억 못하면 그냥 틀려. 그 다음 그때 등호 성립 조건 해줄 거야 이제. 나 진짜 친한 녀석. 나 초중고 다 동창이거든. 옆집 살고 옆집 살았었고. 그래가지고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 행복해라. 괜찮아. 뭐 그런 거지. 인생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방금은 약간 활기쳤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 생에 갈게. 포기. 진짜야? 지우야, 너 습관성 거짓말이야. 널 못 믿겠다 이제. 진짜야? 아니야. 지우가 잘 쳐. 지우 뻥쟁이야, 뻥쟁이. 지우 뻥쟁이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절대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요거 같다 있죠? 같다. 아까 한 거랑 똑같아. 같다가 언제 성립하게? 요 괄호 안에가 0이 되니까 0의 제곱이어서 여기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AY 값하고 BX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 된다가 중요한 건데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 쓸 건데 나는 여기 부등식은 곱셈 공식처럼 암기 방법이 중요하거든? 많이 써가지고 암기하든 아니면 본인이 암기할 수 있는 대로 암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암기했어. 그냥 봐봐. 여기 식을 한쪽에다 실어주는 게 나아. 봐봐. 여기 근데 A, Y 써있지? 식 섞여 있잖아. 그래서 A를 양변에 나눠봐. 그럼 A분의 X. 그 다음 옆에 B를 양변에 나눠봐. B분의 Y. 이렇게 해서 여기 얘 X라는 문자의 개수랑 X의 비율과 Y라는 문자랑 Y 앞에 개수의 비율이 같다라고 그렇게 외울 거야. 그게 나. 한쪽에 실어서. 섞으면 헷갈려. 알겠어? 그래서 요걸로 바꿔낼게요. 등호 성립 조건. 같은 식이어서 괜찮아. 요거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위에 거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0이고요. 그 다음 옆에 2x 플러스 3y가 최대값을 알파, 그 다음 그때 x, y 값을 베타 감마라고 하자라고 써있을 때 다음 식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찾을 건데 봐봐. 여기 2차 합이죠. 2차 합. 그 다음 여기 어때요? 얘가 1차 합이지. 2차 합, 1차 합 이렇게 걸려있어. 다음에 대한 50이랑 저기의 최대값 이렇게를 찾아달래. 지금 그럼요.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차수 관계가 다르니까 코시 슈바르츠밖에 못 쓰겠다라고 생각해주는 게 지금은 맞아. 그래서 산술기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양수라 써있어? 안 써있어? 양수라 안 써있어. 실수야. 그래서 이건 산술기하 말고 코시 슈바르츠로만 풀어야 돼. 반드시.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값에 제곱하시면 얘가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13 이렇게 걸리겠다. 이렇게요. 그럼요. 여기 x제곱, y제곱은 값이 몇이야? 얘가 52가 되지. 그럼 50이랑 13 이거 열심히 곱하는 거 아니다? 이거 문제 풀 때 봐봐. 방법. 여기 숫자가 13 곱하기 4란 말이야. 그럼 이거 1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좌변을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거 지수 법칙에 따르면 26의 제곱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고 얘가 2x 플러스 3y의 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부등식 바꿔줄게. 같은 식으로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3y 2x 플러스 3y의 값의 제곱에다가 빼기 26의 값의 제곱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걸리는 거야. 그럼 이때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3y 빼기 26 요거 한 덩이. 그 다음 옆에 합차 공식이야. 2x 플러스 3y 플러스 26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맞죠? 그때 요거를 한 문자로 이렇게 봐달라는 거니까 지금 그때 요거는 2x 플러스 3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쓰면 얘가 마이너스 26에서부터 얘가 플러스 26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최대값이 알파다 라고 써있어. 최대값이 언제야? 얘가 최대값이잖아. 같을 때가. 얘 값의 최대값은 여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은 값이 26이다 라고 해서 26 써주세요. 최대값 26. 그 다음 그때 x, y 값을 각각 베타, 감마라 하자 라고 써있으니까 그때 각각 베타, 감마다 라고 찾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긴 산술기하가 아니야.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걸렸어? 얘의 개수 2, 얘 문자 x는 요게 개수 3, y 이렇게 해서 서로 같다. 이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 했어.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이쁘게 바꿔주면 돼. x자 연사 이제 하는 거야. 그럼 3x는 값이 2y다. 이렇게 되고요. 그때 y 값은 2분의 3x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야. y는 2분의 3x. 그래서 y 값은 2분의 3x니까 y 값에 2분의 3x를 대입해준다 라고 대입해서 식을 처리한다. 그럼 2x 플러스 값이 2분의 9x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값이 26이다 라고 되니까 2분의 13x 다음 값이 얘가 26이다. 따라서 x 값은 값이 몇이야? 4가 된다. x 값은 값이 4. 그래서 x에다 4 넣어주시면 얘를 치워주시면 얘가 y 값은 값이 6이 된다 라고 해서 y 값은 6이다 라고 써주는 거야. 그래서 x 값은 4, y 값은 6 이렇게 된다. 그래서 4, 6, 26을 모두 합쳐달라.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 그래서 합쳐서 36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천천히 적어. 오늘 코시하고 함수 한 3문제만 하자고. 3개만. 영주 어디 갔지? 영주야.
오케이, 다음 거 879번. 내가 쉬운 거 풀게. 어려운 거 풀어와. 어려운 거 풀어줄까? 어려운 거 내일 풀면 돼서. 틀려도 되니까 풀어와. 원래 어려운 것까지 두 문제씩 풀어주고 싶거든? 지금 근데 함수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모자라. 거기까지 숙제 내야지 숙제 양이 좀 돼서. 그 뒤에 반은 거기까지 나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시간 안 맞아가지고 뒤에 반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오늘 정확하게 진도 맞춰놔야 돼서. 자, 볼게요. 3x 플러스 4y는 값이 5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이라고 써있어. 최소값. 지금 다음에 대해서 1차랑 2차 관계지. 1차랑 2차 관계.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코시-슈바르츠 쓰자. 그러면 자, 이렇게 외워. 오른쪽에 1차씩 써. 1차 관계. 그래서 1차 관계 쓰시고 이거에 값의 제곱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크거나 같다 걸어주시고 각각 개수에다가 제곱하시는 거야. 9 더하기 16 이렇게요. 그 다음 각각 개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오케이? 지금 그때 요 자리값이 요 값이 25가 되죠. 25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우리 문제에서 요거 풀 건데 지금 여기 우변식이 요 값이 몇이야? 5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요 값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는 거네. 맞죠? 그럼 요거를 양변에 이렇게 치워주시면 요 값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래. 화영아 최소값 몇이야? 1 정답. 그래서 1번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공부할 때 미리 등호 성립 조건을 꼭 계속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학교 문제는 반드시 등호 성립이 나와. 이거 하나 갖고 문제 내면 너무 친절한 학교여서. 등호 성립 언제 된다고? 지우야 등호 성립 조건 불러주라. 산술기 R이라고. 개수 문자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이걸로 우리 x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4x 값은 3y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서 x 값은 4분의 3y다 라고 적으실 거고, 요거를 지금 기존에 있던 요 식 있죠? 그 xy 값을 찾을 때 저기 xy에 대한 식이 하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요따 값을 대입 걸어주시면 다음 식은 4분의 9y 값이 되고요. 여기가 4분의 16y가 되니까 여기가 4분의 25y가 된다. 이 값이 5다 라고 해서 y 값은 우리가 정리하시면 나눠주시면 25분의 4를 나눴으니까 얘가 5분의 4가 된다 라고 해서 5분의 4를 찾아주면 요따 5분의 4를 다시 넣어주면 값이 x값은 그때 5분의 3이 된다 라고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x, y.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883번) 하나 딱 하자. 그 다음 위에 거 풀어. 위에 건 조금 쉬워. 조금 어려운 거 하자. 그러고 오늘 함수 대응만 해보자. 뒤에 바로 학원이야? 둘 다? 한 30분 남기려 했는데 안 되겠다. 뒤에 학원 몇 시야? 뒤에 학원 몇 시야, 지우야? 진짜? 맞아, 원래 1시에 끝나. 화영이는? 알겠어. 잘했어. 방법이 없다는 거구나. 알겠어. 자, 가로를 A라 할 거야. 세로를 B라 할 거야. 높이를 C라 할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요변 길이가 몇이에요? 3루트 3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요 길이 찾을 거야. 요 길이. 얘 있죠? 얘. 요 밑면의 대각선. 요 길이 몇이에요? 피타고라스 써줘. 여기 직각 보이잖아. a제곱 b제곱에 루트 씌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중1 수학에 요 입체 도형이 나왔거든? 잘 봐봐. 요거 중요해요. 요 선이 우리 밑면하고 아랫면, 여기 아래 보이죠? 밑면. 요 면하고 수직이지. 그래서 높이가 된 거잖아. 반듯하니까. 그런데 그때 약속이 한 가지 있어. 요 높이, 요 선이 우리 밑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요 점을 지나가잖아? 자, 봐봐. 높이가 요 밑면에 요 점에 꽂히지. 그랬을 때 요 점에
요 점을 지나고 밑면에 있는 요선이든 반드시 얘는 계속 수직 관계야. 저 높이랑. 요게 약속이었어. 저 점을 공유받은 우리 모든 선들과 다 직각이 된다는 거야. 밑면에서. 그래서 요 자리가 직각이어서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기랑 요거에 피타고라스를 거시면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하시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 게 요 자리 값이겠지? 피타고라스 저대로 건 거야. 노란색, 하얀색. 오케이?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걸어주시면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값이 있어. 저 자리 값이 3루트 3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값은 값이 몇이란 거야? 27이란 거지. 얘 값이 27이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 요거 갖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지 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A, B, C가 몇 개 있어? 4개 있겠지. 가로가 4번, 세로가 4번, 높이가 4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말고 어쨌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고 4배 곱할 거니까 이쪽으로 풀겠다는 거여서 잘 봐요. 요식하고 쟤는 어때? 1차, 2차 관계지. 그래서 1차, 2차 관계는 코시-슈바르트로 할 수 있는데 앞에까지는 2개 항이었고 여기 3개 항짜리 하는 건데 그냥 정확히 일정하게 해주기만 하는데 1차의 완전 제곱, 이 값은 크거나 같다. 각 문자의 제곱, 제곱, 제곱. 2차, 그 다음 요거 개수 몇이야? 개수 1이에요. 그래서 111 합이니까 값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본인들 써주자 이렇게. 그 다음 요 값이 그래서 3. 그 다음 요 값이 27.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얘가 81 이렇게 돼서 81보다 다음 우변 값이 더 작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저길 치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맞아. 자, 봐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 81 넘겨서 합차 공식 쓸 거지. 그래서 큰 것보다 작고요.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걸리니까 마이너스 9에서부터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값이 얘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합차 공식 쓸 거여서 기본은.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되지 생각되면은 합차 공식이니까 요거 치환 똑같이 K로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는 같은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A, B, C가 모든 모서리 길이니까 무조건 0이야, 양수값이야, 음수야. 지우야. 모든 모서리 길이야. 양수.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요걸로 이렇게 바꿔서 식을 한번 더 써주는 게 맞고 그때 최대값은 9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값이 9다. 답 9야? 답 뭐야? 화영아, 답 뭐게? 너 답이 모두 9야. 아,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래. A, B, C는 이거 하나, 둘, 셋만 더한 거잖아. 그게 9라고. 그게 9라고. 지효야, 몇 곱해야 돼? 모든 모서리 길이니까 요거 다 해줘야 돼. 몇 번 있어? 네 번씩 있어요. 각각각. 그래서 네 개를 곱해 주십니다. A, B, C만 구한 거야. A, B, C. 가로, 세로, 높이만 구한 거여서 곱하기 4 하면은 값이 36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몰랐어. 이건 몰랐다. 보니까. 알아들었어? 얘들아, 내가 타임러닝 찍어줄 테니까 이거 함수 조금 하다 끊길 것 같거든? 근데 뒤에 반 유형 4번까지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유형 1번하고 끝날 것 같거든? 설명 듣고. 그래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내가 오늘 좀 이따 카톡하면 내일 그래도 수업 오기 전에 그거 10분만 들으면 되거든? 10분만 듣고 와. 알겠지? 10분만 들어줘. 그리고 숙제 번호는 똑같이 해서 해올 거야. 자, 함수 할 건데 일단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끔 내가 빨리빨리 풀어볼게. 유형 4번까지만 해볼 거야. 유형 4번까지만. 자, 함수란 게 뭐냐? 함수가 뭐냐? 봐봐. 그냥 일단 이거부터 정의역이라고 알아야 돼. 정의역. 아, 얘가 정의역이구나. 아, 얘가
공역이구나. 치역 아니고 공역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를 우리가 대응시킬 거야. 그걸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라는 거에 자 정의역에 우리가 원소로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 y 공역에 우리 원소로 a, b, c가 있어요. a, b, c. 자 그때 다음에 대해서 1, 2, 3을 a, b, c에 대응시킬 거야. 대응시킨다는 게 뭐였냐면 화살표 쏘는 거야. 1이 b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 뭐 2가 a에 대응되고요. 3이 c에 대응돼. 이렇게 적은 거야. 그때 잘 봐봐. 우리가 f 그럼 여기 함수에다가 1이라는 정의역을 넣으면 값이 a가 몇이야? b가 나와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를 수 있어. 함수값이 됐다. 함수에다가 우리 1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나온 값이다 라고 해서 함수값이라 읽는 거야. 읽는 방식을. 그래서 똑같이 두 번째 f2 값은 값이 a다. 그 다음 또 f3 값은 값이 c다. 이렇게 세 번의 함수값을 찾아 놓을 수 있는 거야. 세 번 함수값 찾았어요. 지금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씩 더 해볼 건데 자, 두 번째 여기서 함수값까지 읽었어. 그때 x의 정의역이 1, 2, 3이 있고 그 다음 공역 y에다가 여기 1, a, b, c라고 하자. 똑같이. 그때 요거를 g라는 함수라고 할게. 두 번째 다른 함수로. 그때 1이 b에 대응되고 2가 b에 대응되고 3이 c에 대응돼 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는 아까 함수값 한 거랑 똑같이 요따 써주면 g1 값은 값이 b고요. 그 다음 g2 값은 값이 b고요. 그 다음 g3 값은 값이 c예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맞지? 아 그럼 지금 a 하나 b지 않았어 이번에?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얘네 둘만 치역이라고 부르며 치역의 뜻은 함수값이 된 값이야. 이렇게 된 값으로 외우기로 했었어. 대응된 값이야. 대응을 했으니까 함수값이 되는 거야. 공역은요. 대응될 수도 있던 것들이야. 거기에서 대응이 된 거만 치역이라 부른다는 거야. 이거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 치역의 의미. 그 다음 두 번째 왼쪽에다 두 번째 할게요. 함수의 정의할 거야. 함수의 정의. 이것까지만 하면 돼 오늘. 그래서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함수는 지금부터 약속이야. x가 기준이야. y 기준 아니야. x가 기준이야. 그래서 말 자체도 정의역 이렇게 쓰는 거야. 정의된다. 쟤가 기준이야. 기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돼야 된다. y 한 개가 대응된다. 얘가 함수예요.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된다. 요렇게만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내가 표기를 하나 해보면 1, 2, 3 있어. y 1 우리 a, b, c 똑같이 하자. a, b, c 요거를 f라고 할 거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대응시킬 건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면 1이 이렇게 두 가지 쏜대. 그 다음 얘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함수 아니야. 지우야 이거 함수 아니야. 왜 아니게? 얘가 두 개 대응됐지. 그러면 봐봐 진짜 생각만 딱 해보면 돼. f1 값을 너 a라고 적을래? b라 적을래? 못 적는다는 거야. 함수 아니라고. 함수가 아니다. 이거가 하나 있고요. 얘 때문이야. 그래서 이유 적어줄게. 얘네 때문에 x가 1일 때 y 두 개의 대응돼. 두 개의 대응.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다음에 대해서 함수 지금 정의역에서 우리가 대응되지 않고 남는 얘가 있으면은 함수라고 읽을 수 없다는 거야. 봐봐. 그래서 요걸 이번에 g라고 할게요. 얘가 요따 대응, 얘가 요따 대응, 3이 그냥 비어있어. 그럼 요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대응돼야 돼. 대응되어야 함수야. 그래서 y값은 공역, 치역해서 대응된 거, 안 된 거 나누던 건데 정의역은 무조건 다 대응돼야 되니까 정의역으로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y값은 공역도 있고 치역도 있잖아.
근데 공역은 대응될 수 있던 것들이고 된 거, 함수값이 된 거는 시역이라 부르던 거야. 근데 다음은 어쨌든 이렇게 된다. 정의역에 여기 x가 3일 때 x가 3이 b이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하영아, 너 학원 몇 시야? 바로 버스 타고 가야 돼? 데리러 오죠? 하나만 딱 빨리 하고 세 문제 듣고 와. 지우도 바로 올라가고. 그래? 빨리빨리 해보자. 그러면 화영아 2개만 하자. 일단 2개 하자. 2개 하자. 그래도 한 번에 하고 가는 게 나아서. 그렇지. 이거 필기 혹시 못한 거 있으면 내가 오늘 필기 시간을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됐거든. 필기 혹시 방금 거 못했으면 꼭 다시 영상 켜가지고 해줘. 알겠지? 조금 긴데 요거 기다리면 이제 답이 아예 없다. 자, 볼게.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대응되는 함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써있어. 뒤에 조금 넘길게요. 959.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지금 다음 함수에 대응되냐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봐봐. 기억번부터 정확하게 풀어줄게. 기억번. f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을 때 값이 몇이 나와? 2가 나오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란 얘가 y에 2를 골라서 대응됐다는 거야. 얘가 함수야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 여기 정의역에서 요 숫자 고르고 있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를 고르고 있는 거야. 그게 기준이야. 마이너스 1. 요거 대응시킬 거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f 0. 0은요? 0이 되잖아. 0의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0은 어디에 대응? 0에 대응된다. 그럼 저거 x가 y에 대응되는 거 맞지? 얘가 얘에 대응되는 거 완벽하잖아.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니은번 갈게요. 니은번. 자, 마이너스 2란 걸 대응시킬 거야. g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값이 몇이야? 3이지. 그럼 요거 마이너스 2가 어디다 대응돼? 3에 대응된다는데 3이 있어 없어? 화영아 여기 3 없지? 맞지? 그래서 없으니까 y로 대응이 아니다 라고 바로 끝나버린 거야. 마이너스 2가 갈 길이 없는 거야. 아까 비어 있었지? 그 내용이야. 비었다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 디귿번 갈게요. 디귿번. hx 저기에다 넣을 건데 h 여기 마이너스 2 하나 넣고요. 그 다음 h 마이너스 1 모두 다 해줄게. h0 할 건데 봐봐. 마이너스 2가 x자리에 들어갔어. 마이너스 2가 음수지. 그럼 값이 몇이 나와? 2가 나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2 이렇게요. 음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음수지. 그래서 이것도 2 이렇게요. 그 다음 0은요 0 들어가면 요 범위네. 그럼 그 값은 1 이렇게 나온 거야. 2랑 1에만 대응되고 있어. 그럼 이것도 화살표 아까처럼 해줄게. 마이너스 2가 2에 대응, 마이너스 1도 2에 대응, 0이 1에 대응. 어때? x가 y에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 디귿번 동그라미. 962 요거 할게요. 자, f3의 값 더하기 f29 값이래.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봐, 여기다 숫자 3 넣어. 그럼 둘 중에 어느 범위에 맞아? 여기 범위에 맞죠? 그럼 3 여기다 넣어. 그럼 3 여기다 넣어서 이 값은 값이 4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f29야. f29 값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29값 여기죠? 29 값은 4보다 크다야. 그럼 29 여기다 밀어 넣어준다.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은 f25랑 똑같다는 거지. 맞아? 그럼 다시 한번 25가 또 들어가지니까 25는 여기니까 25 빼기 4에서 이 값은 f21 되겠네. 맞아? 이거 하나씩 하시는 거 맞는데 지금 여기서 잘 봐. 풀려고 하시면 문제 풀 거면 29에서 4를 몇 번 빼줄 건지가 중요한 거야. 몇 번 뺄 건지. 4가 계속씩 빠지잖아. 규칙성이잖아. 4가 몇 회 빠질 건지. 그랬을 때 잘 봐. 그거가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줘야지 함수 값으로 나와지는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범위가 0에서부터 4 사이까지 들어갈 때 K 횟수를 찾으라는 거야. K가 몇 번이게? 요 사이 들어가려면 숫자야 숫자. 자연수 7 들어가줘야지 돼요.
6 들어가면 어때? 5니까 아직 모자라. 한 번 더 빼야 돼. 그래서 7 빼면은 우리가 28 빠지니까 요 값이 1이어서 값이 얘가 뭐랑 똑같다? F1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F1 값은 졌다 1 넣으니까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F1 값은 2. 둘이 합쳐서 6. 하나만 더 하자. 딱 하나 끝. 숙제 969번까지. 그러고 많이 틀려야 돼. 내일 많이 고쳐줄 거야. 화이팅 하자, 지우야. 많은 거 어쩔 수가 없다. 연휴 때 원래 합성함수까지 하려 했는데 안 되겠어, 거기까지. 자, 봐봐. 이거 푸는 방법. F1은 이 값이야. 근데 문제에서 F7이 궁금하대. 자,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 거야. 1이야, 7이야. 숫자가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정의역이 커져야 된다는 거야. 정의역이 커질 수 있게 우리가 숫자를 키우자가 문제의 포인트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fx 더하기 y식은 fx 곱하기 fy라는 식인데 다음에 대해서 숫자를 키울 거니까 여기에다가 나는 1이 아니라 키워질 수 있는 값을 만들어줘야 돼. 1 곱하기 f1 이렇게 적으시면 이거 좌변식의 f1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 숫자를 키우겠다는 거야. 숫자를 키운다야. 그래서 1을 만약에 1을 요따 1 요거 넣고 0 넣어. 그럼 커지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키워야 된다고. 숫자가 키워지게끔 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럼요, 요 값이 하나가 2였죠. 하나가 2지. 둘이 곱하면 4지. 그래서 F2가 4야. 가 시작점이야. 그럼 그 다음 숫자가 계속 커져야 되니까 F3으로 갈 거예요. F3은 F1 곱하기 F2인 거지. 이렇게 F1과 F2의 곱값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F1과 F2의 곱값이니까 F1은 몇이야? 2죠. F2는 몇이야? 4죠. 둘이 곱하시면 얘는 8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F3은 8. 계속 커지고 있지? 계속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3도 아직 7보다 모자라잖아. 키워. 그럼 여기에서 4가 될 수 있게 키워줄 거야. 그럼 나는 4가 될 수 있게 3하고 1로 하셔도 되고요. 2랑 4로 해도 돼. 자, 적어줄게. F2랑 F2 요걸로 해도 되고요. 또 F1하고 F3의 곱으로 하셔도 당연히 같은 거야. 둘의 합이 요 식인 거여서. 지금 항상 식 다 된다고 적혀 있어. 그 다음 그래서 F2 값하고 이 값을 곱하셨으니까 16인데 1 값은 2고요. 그 다음 3 값은 값이 8이었으니까 진짜 16으로 다 똑같아. 항상 맞는 거야. 왜? 요따 이거 안 써줬다. 임의의 실수니까 이거 항등식이야. 요거요. 내가 급해가지고 지금. 자, 요 값이 16이야. 따라서 우리가 F7이라는 거 만드는 소스를 지금 만들어냈는데 봐봐. 3 더하기 4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F3 곱하기 F4가 되니까 얘네 곱값으로 우리가 문제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F3 더하기 4니까 여기 F7이죠. F7의 값은 F3 몇이야? 8. F4 값이 16. 둘이 곱하셔서 얘는 128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답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 969번까지 숙제해 올게요. 이 정도면 됐다.